교와 교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심층순환에 대해 배우는데요. 심층순환은 이름에서 보다시피 지난번에 봤던 표층순환과 좀 다릅니다. 표층은 말 그대로 바다의 표층, 표면 위에서 해수면에서의 바다의 흐름을 봤다면 오늘 볼 심층순환은 깊을 심자예요. 깊은 바다 속에서, 그러니까 바다의 안으로의 연직 방향으로의 순환을 바로 우리가 심층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심층순환은 도대체 왜 발생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 순환이라는 거는 다 온도차를 메꾸기 위해 발생하는 거예요. 뭐 대기대순환, 표층순환, 심층순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적도 해역에 가면은 굉장히 물이 뜨거워요. 반면에 극지역에 가면 물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차가운 물은 밀도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극지역에서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극지역에 있는 찬물은 밀도가 커서 가라앉게 돼요. 그걸 침강한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침강한 애가 어디로 가냐? 그냥 옆으로 가야죠. 뭐 어떻게 해요? 여기는 심해 바닥인데 옆으로 가다 보면 이게 온도가 점점 따뜻해지게 돼요. 적도 쪽으로 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가벼워져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표층 해류를 타고 표층 순환을 타고 다시 적도에서 극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표층 해류. 그러면서 여기 하나의 큰 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심층 순환입니다. 자, 심층 순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첫째로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물이 가라앉잖아요, 밀도 차이에서. 근데 사실은 차가워서 밀도 차이에 가라앉는다 해도 그 주변 바닷물하고 크게 밀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미세한 밀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속도 차이가 굉장히 안 나는 거죠. 느린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이 일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관측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 부표 같은 거 띄워놓으면 해류가 그 표층 해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측하는 게 쉬워요. 빠르기 때문에. 근데 심층으로의 순환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심층 순환 하나를 보려면은 뭐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연구자라면 그걸 살아있는 동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 눈으로 보는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수계란 걸 이용해서 수온 연분도에 표시를 합니다. 수온 연분도 우리 배웠죠? 거기에 수계를 표시해서 그 수계와 동일한 수온 연분도에 찍히는 지역들을 찾아서 찍어보는 거예요. 지구상의 위치를 찍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심층순환의 이동 경로를 역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쓰는 PPT랑 여러분께 아마 조금 다르게 생겼을 거예요. 제 거는 살짝 깨지네요. 제가 쓰는 이 녹화 프로그램에서 깨지어서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전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프린트물로 보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로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연구가 되는 거예요. 역추적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남극 저충수란 게 지금 여기에요. 남극 저충수의 그 수온 연분도의 위치를 보면 여기 정도의 밀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연분과 수온을 따졌을 때. 근데 전 지구상의 바닷물의 그 밀도를 봤을 때, 수온 연분을 따졌을 때 그 밀도를 봤을 때 마치 이게 지금 전 지구를 표현한 거라 한다면 전 지구에서 이 지역들의 밀도들을 측정해 보니까 수온과 연분 그리고 밀도를 측정해 보니까 남극 저층수와 여기 우리가 체크한 여기의 수계와 똑같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남극에서 가라앉는 이 남극 저층수가 여기까지 갔겠구나, 요렇게 역으로 추적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 가시죠? 요게 흐른 걸 직접 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찍어 봤더니 같이 똑같은 데가 나왔어. 그럼 이렇게 이동했겠네, 이렇게 추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심층순환은 대표적으로 크게 우리가 세 개를 찾았습니다. 바로 남극 저충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보면은 남극 저충수부터 봐볼게요. 지금 위도 남극에서 남반구죠. 남반구 끝에가 온도가 제일 낮습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그리고 제일 차가운 곳이에요. 제일 차갑다 보니까 밀도도 제일 커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물은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밀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 밑바닥에 이렇게 순환이 발생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남극 저층수예요. 자, 근데 지구상에 이렇게 차가운 지역 한 군데 더 있죠. 어디요? 바로 북극이에요. 북극 쪽. 북대서양 끝에 가면은 여기도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여기서도 차가운 물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북대서양 심층수예요. 근데 이 북대서양 심층수는 남극 물에 비해서는 덜 차가워요. 그래서 남극 물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층수는 여기까지만 가요. 남극 저층수의 위까지 가는 거죠. 근데
여긴 지금 양 거의 극지방에 가까워요. 근데 여기 말고 남반구에서 위도 60도 정도만 돼도 굉장히 차갑거든요. 남반구 위도 60도면 굉장히 춥습니다. 여기 물도 차갑다 보니까 가라앉게 돼요. 근데 북대서양 심층수보단 조금 덜 차가워요. 그래서 얘도 밀도가 살짝 작습니다. 크긴 크지만 살짝 작은 거죠, 쟤네들보다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들어가는 또 하나의 심층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남극 중층수입니다. 그래서 가장 밀도가 큰 거부터 순서대로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수원 연문도에도 보면 밀도 제일 큰 게 남극 저층수, 그 다음이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 남극 중층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심층순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은 이 심층순환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심층순환 발생했다 해볼게요. 그럼 요게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순환이 돼서 저위도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상승을 해서 이제 표층해류를 타고 오는 거죠. 요 빨간색은 표층해류예요. 표층해류를 타고 또 이렇게 표층해류가 순환을 해서 다시 고위도로 가면 고위도에서 다시 심층순환을 시작을 하고 그 심층순환 된 게 또다시 표층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계속 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역할, 가장 대표적인 거 일단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수송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로 양극지방에는 용존산소가 풍부하다 그랬죠. 그게 이제 심층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도가 낮으면 용존산소 풍부하겠잖아요. 즉 극지방에 풍부한 용존산소를 어디로 보내는 거냐? 바로 심해층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용존산소랑 용존 이산화탄소 배울 때 깊어질수록, 즉 심해층으로 갈수록 용존산소의 양이 증가한다는 걸 배웠었어요. 그게 바로 요것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된 그 심해층이, 즉 심층순환이 결국에는 표층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심해층에 각종 영양염류들을 표층으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심층순환과 표층순환 중 한 개만이라도 끊긴다면, 보통은 이제 심층순환이 끊길 확률이 좀 더 높을 수 있겠죠. 표층은 바람이 많이 부니까요. 만약에 얘가 끊겨 버린다면은 요것들이 다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저위도 고위도의 에너지 수송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저위도와 고위도 간의 에너지의 불균형이 더 심화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전 지구적으로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고위도부터 막 차가워지기 시작하면서 빙하기가 와버리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환은 굉장히 우리 지구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